볼게. 2회 10번부터 볼게, 10번부터. 자, 10번에 보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갖기 위한 K값의 범위를 구하래. 일단, 서로 다른 두 개, 근의 개수잖아. 근의 개수니까 저번에 얘기했던 판별식을 쓰면 되지.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 두 개 가지려면. 커야지. 요거 쓰면 되지,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크다. 그래서 4, 4 약분하고 9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니까 k는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9보다 크니까 k는 9보다 작다 이렇게 쓰면 되지. 이게 답이지.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11번. 자, 이것도 마찬가지. 근을 갖는다는 거는 판별식이 어떻다는 얘기야? 0보다? 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도 있지, 그지? 그래서 요거 풀어주면 돼, 똑같이. 그러면은 b제곱, 이게 통째로 b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걸 전개를 하면 돼. 전개를 쭉 풀면 돼. 해서 쭉 풀면 되는데, 이게 전개하면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마이너스 4k 제곱이 0 이상이니까 요거 없어지지. 그리고 남는 것만 써보면 마이너스 4k 1 이항하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마이너스 4로 나눠주면 4분의 1 이하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4분의 1 이하의 정수 중에 제일 큰 게 뭐야? 쉣 4분의 1 0이지 0 그치? 4분의 1은 너네 이제 수직선 생각해보면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 그럼 여기 0 있고 여기 마이너스 1 있고 여기 쭉 있잖아 이렇게. 그럼 제일 큰 정수는 얘지 뭐. 이해돼? 그러니까 좀 헷갈리면 이런 식으로 그림 그려주면 좋아. 응? 답이 0이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그래. 0 안 되지, 그지? 그러네. 이거 좋은데? 문제 괜찮아, 이거. 낚시 문제네. 그러니까 지금 요 범위에서 이제 0이긴 한데, 맞지? 0이 제일 큰 건 0이 맞는데, 근데 만약에 k가 0이 돼버리면, k에다 0을 대입을 해보잖아? 그럼 저 식에 대입하면 0 곱하기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x인가? 플러스 0은 0이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네. 그러니까 얘가 없어지지? 그지? 그럼 이거는 2차 식이 아니라 뭐가 돼? 1차식 되니까 안 되지. 말이 안 되지. 문제에서 2차 방정식이 됐잖아. 그지? 그래서 0은 안 되겠네. 그네. 마이너스 1 되겠네. 마이너스 1. 오케이. 그치?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이런 거. 그 다음에 13번. 자,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하는 양수 m값을 모두 구하래. 중근 갖는다는 게 근이 하나 나온다는 얘기니까 판별식이 어때야 돼? 그지? 뭐 0 돼야지 0. 그지? 그럼 판별식 써보면 b제곱에 4m-8 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 돼야지. 맞지? 그러면 4, 4 약분 가능하고 그러면 4m-8의 제곱 마이너스 16이 0인데 요거를 전개를 해도 되고 아니면은 요걸 16을 넘겨서 생각하는 게 더 솔직히 좋을 것 같아. 왜냐면은 이거 제곱한 게 16이라는 얘기니까 4m-8은 4 또는 마이너스 4잖아. 맞아? 그러면은 4라는 건 4m은 4일 때 넘기면 10이니까 m값은 얼마? 3. 그 다음 마이너스 4일 때는 8 넘기면 4m은 4니까 m값은 1 나오지 이렇게. 그래서 양수 m값 모두 구하랬으니까 1하고 3이 답이겠네. 됐지? 그 다음에 16번. 자, 다음 중 2차 방정식이 해가 없도록 하는 정수 k의 최소값 구하래. 해가 없다는 건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지, 그지? 그지? 요거 써주면 돼. 그럼 b제곱 2k-1 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작으면 되니까 전개하면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마이너스 4k 제곱이 0보다 작으니까
없어지고 마이너스 4k 1 넘기면 마이너스 1 그래서 k는 4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네. 정수 k 최소값 얼마? 1이지 1 그지? 4분의 1보다 큰 거 마찬가지 똑같이 이제 그림을 좀 그리면 이거보다 큰 거 중에 제일 작은 정수는 얘잖아. 맞지? 그러니까 1이 답이겠지. 그 다음에 19번. 자,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데 이때 k의 값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일 때 p 빼기 q의 값을 구하래. 일단 19번에서 중근 갖는다 했으니까 판별식이 어때야 돼? 0이 돼야지, 그지? 근데 저 상태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x로 좀 묶어주면 대충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지. 맞아? 그지? 그럼 여기서 판별식 쓰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 돼야 돼.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전개하지 말고 k 플러스 1의 제곱이 4다라고 해서 k 플러스 1 값은 2 또는 마이너스 2라고 하면 k가 1 또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잖아. 맞지? 두 개 나오지, 두 개. 그러면 이 k 값 두 개가 밑에 있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란 얘기야.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1 또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됐지? 그럼 이걸로 거꾸로 식을 만들어서 생각하면 되거든? 근이 1하고 마이너스 3 나오려면 식이 어떻게 돼야 돼? 근이 1하고 마이너스 3 나오려면? 식이? x 마이너스 1 또 x 플러스 3 이렇게 나오면 되잖아. 맞아? 그럼 이걸 전개했을 때 이 식과 똑같다는 얘기니까 전개만 해주면 되지. x제곱 플러스 2x 이거 둘이 더해서 2x 곱해서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p 값은 얼마? 2가 되지, 그지? p가 2. 그 다음 q는 얼마? 마이너스 3. 이렇게. 마이너스 3. 됐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되지. 그 다음에 20번.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처음 나온 눈의 수를 A라고 하고 두 번째 나온 눈의 수를 B라고 할 때 2차 방정식이 중근 가질 확률을 구하래. 중근 갖는다는 거는 마찬가지 판별식이 0이란 얘기잖아. 얘가 0 된다는 얘기니까 결국 A제곱이 4B랑 같게 되는 그 순서상 찾으라는 얘기야. 너네 주사위를 두 번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전체 가지수가 몇 가지냐? 6가지? 두 번 던졌을 때 12가지? 36가지지. 이건 너네 그 확률을 안 배웠나 아직? 아직 안 배웠구나. 확률이 뭔지는 알잖아. 그치? 확률이 이제 뭐 게임 같은 거 하는 남자들은 보통 게임 많이 하니까 게임 요즘 우리나라 게임에서 뭐 확률형 아이템 뭐 이런 거 많잖아. 거기서 얘기하는 확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어떤 내가 원하는 그런 어떤 그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그 뭐라고 해야 돼? 비율을 이제 확률이라고 하잖아. 맞아? 그러면 주사위를 두 번을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전체 가지수는 6 곱하기 6이라고 생각하면 돼. 36가지. 그러니까 자 봐. 주사위를 내가 A하고 B라고 한번 해볼게. A 주사위, B 주사위. A 주사위에서 나올 수 있는 게 1부터 어디까지야? 6까지 아니야? B 주사위도 마찬가지 1부터 6까지 나오지. 보통 우리가 주사위를 얘기한다는 거는 정육면체 주사위를 생각을 하는 거야. 이해하지? 물론 정사면체 주사위나 뭐 정팔면체 주사위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보통 주사위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정육면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A 주사위에서 1 나왔을 때 B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몇 개야? 6개. 그치? 그 다음에 A가 2 나왔을 때 또 6가지 나올 수 있고 3 나왔을 때도 6가지. 그치? 그러니까 얘 6개 나올 때 각각 6가지씩 있으니까 6 곱하기 6해서 36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해되지? 그럼 전체 가지수는 36분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식을 만족하는 그 순서상. 그러니까 보통 이거 주사위 이렇게 두 번 던졌을 때는 순서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편이거든. 그러니까 A에서 2 나오고 B에서 3 나왔으면 그걸 2,3 이렇게 얘기를 해. 이해하지? 그래서 이런 순서상의 개수, 저 조건을 만족하는 순서상의 개수를 찾으면 되는데 이건 그냥 해봐야지 하나씩. 뭐 A가 1일 때 만약에 A가 1이라고 해봐. 그럼 1은 4B니까 같을 수 있나? 없지. 왜냐면 이게 같으려면 B가 4분의 1 나와야 되는데 주사위의 눈에는 4분의 1이 없잖아. 그지? 안 되겠지? 그럼 A가 2면
2의 제곱이니까 4는 4b야. 그럼 이때 b가 몇 되면 돼? 1 되면 되지. 그러니까 결국 2,1이라는 순서상 하나 있지. 그 다음 3일 때는 9가 4b니까 돼, 안 돼? 안 되지. 4일 때는 16이 4b야. 그러면 b는 뭐 돼? 4,4 이렇게 가능하지. 5일 때는 25가 4b야. 돼, 안 돼? 안 되지. 그 다음 6일 땐 36이 4b야. 약분은 되긴 하지만 근데 b가 9가 돼야 되지. 근데 주사위 눈에 9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안 되겠지. 그럼 결국 이 조건 만족하는 거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2개 이렇게 약분하면 18분의 1이 답이겠지. 됐어? 아, 너네 확률 아직 안 배웠구나. 얘도 똑같지? 넘어가도 되지? 응, 패스. 그 다음 22. 똑같네? 넘어가도 되지? 똑같아. 응. 뭐야, 왜 다 똑같은 거야. 오케이, 예. 자, 23번은 얘가 음수인 중근을 가질 때 상수 A 값 구하래. 중근 갖는다 했으니까 또 판별식이 뭐라고 하면 돼? 0이면 되지. 그러면 A제곱은 이거 넘기면 4 곱하기 2 곱하기 50이네. 와우. 그러니까 계산하면 이거 400이냐? 400이지? 그럼 제곱해서 400 되는 거 뭐 있어? 20 또는 마이너스 20도 가능하지. 맞지? 두 가지인데 그러면은 만약에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건 음수인 중근을 갖는 경우거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해 많이 잘 봐.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3x 아이고 6x 플러스 9는 0이 있다고 해볼게. 요건 이제 중근을 갖는 식이야. 그냥 예시를 내가 하나 든 건데 얘를 이제 인수분해를 하면 대충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거든. 얘 완전 제곱식이잖아. 이렇게 해서. 맞아? 그럼 요거 만족하는 x값이 뭐 나와? 3 나오지. 이거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근데 우리는 음수를 찾으라는 얘기야. 음수가 되는 걸. 그럼 결국 음수가 되려면 이런 식으로 나오면 가능하지. 얘가 이제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3의 제곱은 0이니까 x가 마이너스 3이잖아. 이런 거 가능하지. 그럼 결국 이렇게 음수가 나오려면 x 앞에 개수의 부호가 어때야 돼? 플러스가 돼야 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 나와 있는 a 값이 x 앞에 개수니까 그게 플러스가 되는 걸 찾으면 되지. 그럼 뭐야 결국? 20을 얘기하는 거지. 20. 이해하지? 그 다음에 25. 25. 자, 2차 방정식의 음수인 증근 똑같네. 그치? 똑같아. 패스. 패스. 똑같지? 똑같이 하면 돼. 27. 자, 2차 방정식에 대한 설명 좀 옳지 않은 걸 고르래. 일단 지금 A 값에 따라서 근이 몇 개를 갖는다 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판별식을 좀 써볼게 먼저. 자, 판별식 쓰면 B제곱 마이너스 4AC 계산하면 4 빼기 12A 이렇게 나오네. 맞아? 그럼 만약에 이제 0보다 크다고 하면 근을 2개 갖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은 이거 계산하면 4 마이너스 12A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니까 A는 3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지. 이러면 2개의 근을 갖고 그럼 중근 가지려면 당연히 3분의 1이면 되지. 그 다음 근이 없으려면 A가 3분의 1보다 어떠면 돼? 크면 되지. 얘 반대면 되잖아. 그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2개, 그러니까 이게 2개 갖는 경우 얘가 1개 중근, 얘가 이제 없는 경우 이렇게 생각해볼게. 그럼 1번 맞아 틀려? 맞는 거지 일단. 그지? 1번 맞아. 2번은 A가 마이너스 5면 서로 다른 2개의 정수근을 갖는데 맞아? 이건 사실 대입을 해보는 게 좋아. 일단 서로 다른 2개의 근을 갖는 건 확실하지. 왜냐면은 마이너스 5라는 건 3분의 1보다 작은 숫자가 맞잖아. 그럼 2개의 근을 갖는 건 맞는데 정수인 근을 갖냐고 물어봤으니까 이건 해봐야 돼.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대입을 해봐야지. 2x 마이너스 5는 0. 인수분해가 1, 3하고 1, 5로 가능하겠네. 그지? 그럼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5. 둘이 더하면 플러스 2잖아. 그지? 그럼 요대로 인수분해. x 마이너스 1과 3x 플러스 5는 0인데 그럼 만족하는 x값은 1하고 뭐 나와? 마이너스 3분의 5가 나오지. 이거 정수야 아니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3번은 3번 맞아 틀려? 2번 맞아 틀려? 틀렸지. 2번이 답이겠지. 이해되는 말이지?
그럼 나머지는 다 맞다는 얘기야. 직접 이거 대입해서 해보면 알겠지. 그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답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3회 일단 진도를 나갈게. 너네 이제 방학을 하니까 그냥 오늘 좀 많이 나갈게. 다음 주에 안 나오잖아. 그지? 다음 주 화요일 안 나오니까. 오늘 5회까지 나갈까? 5회? 너무 많은가? 일단 해볼게. 일단 3회. 근데 별로 내용이 많이 없어. 지금 3회, 4회, 5회 이렇게 각각 나와 있는데 여기 내용이 많이 없어. 6회부터가 2차 함수라서 거기까지는 안 나갈 거고. 일단 여기서부터 해볼게. 3회는 일단 근과 계수와의 관계인데 요게 뭐냐면 말 그대로 2차 방정식에서 근이랑 그 2차 방정식의 계수 그 사이의 관계식을 얘기하는 거거든. 공식이라서 외우긴 해야 되는데 일단 공식을 바로 써보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다고 했을 때 이거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어. 예를 들어서 이때 두 근의 합, 첫 번째는 두 근의 합을 마이너스 a분의 b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 두 번째는 두 근의 곱은 a분의 c로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다. 이런 건데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 자,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어. 이거의 두 근의 합을 구하래. 공식에 대입을 하면 얼마? 마이너스 a분의 b. b가 이게 통째로 이게 b니까. 오케이? a는 1이고. 그럼 계산하면 얼마? 2.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을 구하래. 그러면은 a분의 c. 그래서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온다는 얘긴데 이게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 실제로 맞는지. 근을 한번 구해볼게. 얘 인수분해 되잖아. 인수분해 어떻게 되지? 곱해서 마이너스 8 더해서 마이너스 2 되는 거. 마이너스 4. 그렇지. 플러스 2지. 그럼 요거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4랑 x 플러스 2니까 만족하는 근은 뭐 나와? 4 또는 마이너스 2. 둘이 더하면 얼마? 2 곱하면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지, 그지? 그래서 이걸 직접 근을 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공식에 대입을 해서 바로 이 합이랑 곱을 구하겠다 이런 얘기야. 이해하지?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공식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면 이런 거야. 너네 만약에 근이 4랑 마이너스 2래. 그러면 이걸 가지고 거꾸로 2차 방정식을 이렇게 만들 수 있지. 그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라고 하면 이걸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갖고 오잖아. 이걸 거꾸로 가면 되지. 근이 나왔을 때 거꾸로 식을 만들고 이걸 전개하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잖아? 그리고 지금은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니까 그냥 그대로 쓰는데 최고차항 계수가 만약에 1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2라고 하면 그럼 이 앞에다가 2만 그냥 곱해주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2차 방정식의 근이 1 또는 2가 되고 그 다음에 최고차항 계수가 3이래. 이렇게 나왔다 쳐볼게.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걸 만족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려고 하면 근이 1하고 2가 나오려면 식이 어떻게 돼야 돼?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 이렇게 쓰면 되지. 맞아? 그리고 이걸 전개를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야. 이렇게. 맞아? 그럼 이 2차 방정식의 근은 1하고 2를 갖는 2차 방정식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최고차항 계수가 3이래. 그러면 여기다가 3을 써주면 안 되지. 그럼 그러니까 여기에만 3을 붙여버리면 이거의 근이 이렇게 안 나오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을 곱하는 거야. 이해하지 뭔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전체적으로 3을 이렇게 곱하는 거지. 그러면 이거 전개를 다 해야 되니까 여기가 9가 되고 여기는 6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 뭔 말이지? 그러면 이 방법을 이용해서 거꾸로 한번 만들어 볼게. 그러니까 요거를 근이 알파랑 베타이면서 최고차항 계수가 a인 2차 방정식을 거꾸로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x-알파랑 x-베타는 0이라고 쓸 거고 최고차항 계수가 a니까 a를 곱하면 되지. 똑같은 방법으로. 맞아? 그래서 이걸 전개를 하면 a에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이니까 a까지 분배를 해주면 ax제곱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a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오잖아. 됐어? 그지? 그럼 요 식은 저기 앞에 있는 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식과 같다는 얘기지. 같은 식이란 얘기야. 그럼 결국 이거랑 이게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야. 그러면 결국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b니까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만 냅두고 얘를 나눠주면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식이 하나 나오지. 그리고 얘랑 어때? 같은 거지 당연히. 그러면은 a 알파 베타가 c니까 알파 베타는 뭐야? a분의 c라고 쓸 수 있지.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나온 거야. 이해하지? 그래서 요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돼. 이쪽 단어는 3회는. 요거 문제는 조금 이따 풀어보고 그 다음에 바로 4회로 넘어갈게. 사회가 이거랑 조금 연관이 있는 거라서 요거로 바로 넘어갈 텐데 지금 우리가 요거 한번 다시 볼게. 근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최고차항 계수까지 알면 이걸 가지고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맞아? 거꾸로 2차 방정식을 만들고 이렇게 이제 전개할 수 있는데 이런 걸 2차 방정식의 그 작성이라고 얘기해. 그게 지금 4회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을 거꾸로 만드는 거야, 이번에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이 아마 한 2개 정도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두 근이 알파 또는 베타 알파 베타 하지 말고 첫 번째는 두 근을 알고 있을 때 두 근을 알고 있고 최고차항 계수를 알고 있을 때 이제 식을 구하는 방법인데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 어떤 2차 방정식의 근이 3 또는 1에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가 2라고 나왔어. 그럼 방금 했던 그 방법 이용하면 되지. 그럼 식은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는 0 쓰고 맨 앞에다 뭐 붙이면 돼? 2만 붙이면 되지. 이거 전개하면 끝이지. 요게 첫 번째 방법. 두 근을 알고 있을 때. 이해하지? 자, 다음 두 번째는 첫 번째 거랑 똑같은 거긴 한데 근데 이번에는 중근을 알고 있을 때 중근이라는 건 근이 하나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2차 방정식의 중근 x는 4를 갖고 있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2인 2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중근을 4로 가지려면 식이 어떻게 돼야 돼? x 마이너스 4 제곱이지. 이게 중근이잖아. 그치? 는 0 쓰고 앞에 뭐 붙이는데? 2만 붙이면 되지. 별로 어렵지 않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요게 이제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두 근의 합과 곱을 알고 있을 때. 합과 곱을 알고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식 구하는 건데 그러니까 방금 우리 3회에서 했던 그 공식 있잖아. 그걸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두 근의 합이 3이고 두 근의 곱이 5이면서 최고차항 계수가 2인 2차 방정식을 만드시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최고차항 계수가 2라고 했는데 이거 일단 생각하지 말고 이건 나중에 할 거야. 나중에 곱해줄 거고 일단은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합이 3이 나오려면 식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를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일단 최고차항 계수 x제곱 일단 x제곱 먼저 쓰고 그리고 공식이 뭐였냐면 두 근의 합공식이 마이너스 a분의 b였단 말이야. 맞아? 그럼 마이너스 a분의 b를 했을 때 3이 나오려면 요 뒤 식이 뭐 있어야 돼? 마이너스 a가 지금 1이지 일단 분의 b를 했을 때 이 결과가 3 나와야 되잖아. 마이너스 3이 있어야지 여기. 그러니까 마이너스 3x가 있어야 돼 이렇게. 그래야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3 나오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 다음 곱에 대한 공식이 뭐였지?
A분의 C였잖아. 그럼 A분의 C 했을 때 5 나오려면 여기 뭐 있어야 돼? 플러스 5 있으면 되지. 이렇게. 이해되지?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가 2니까 전체적으로 2를 뭐해? 곱해야 돼. 여기다만 붙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곱하는 거야. 이해하지? 그래서 전개하면 2x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10은 0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됐어? 그러니까 얘랑 조금 비슷해. 얘도 처음에 식을 만들 때 이거랑 이걸 보고 식을 여기까지 만든 다음에 그 다음 최고차항 계수 2를 곱하잖아. 맞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고 생각하고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2를 곱하는 거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돼. 얘도 최고차항 계수는 일단 1이라고 생각해서 공식대로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요거를 곱하는 거지. 됐어? 요거 하나만 더 해볼까? 합이 2, 그 다음 곱이 3. 최고차항 계수는 4. 어떻게 될까? 일단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써야지. 그 다음은 플러스 3을 써야지. 그치?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2 나와야 되고 a분의 c 했을 때 3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식이 나오고 최고차항 4니까 이렇게 곱하면 되겠지. 됐지? 이런 게 이제 식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한 뭐 원래 두 가지 정도인데 이 중근도 그냥 하나로 치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수가 유리수인 근을 알 때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런 거야. 이건 나중에 고등학교 때 또 나오는데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또 나오긴 하거든. 이거를 그때는 고등학교 올라가면 뭐라 부르냐면 우리가 켤레근이라고 불러. 켤레근. 뭘 얘기하는, 니네 켤레가 뭐야? 뭐 할 때 켤레라고 얘기하냐? 그치. 신발 한 켤레, 양말 한 켤레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짝을 얘기하는 거지. 오른발이 있으면 왼발이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켤레근도 마찬가지 짝꿍을 얘기하는 건데 어떤 2차 방정식에 아이고 잠깐만. 잘 봐. 이 방정식의 한 근을 4 플러스 루트 10이라고 해볼게.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요거의 또 다른 한 근을 우리가 굳이 구하지 않더라도 바로 알 수가 있어. 뭐냐면 4 마이너스 루트 10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 요게 이제 짝꿍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런 걸 켤레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루트 앞에 플러스가 하나 있으면은 마이너스인 것도 하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오케이?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이런 식으로 플러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도 있겠네 라고 얘기하려면 조건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 개수들이 있지. 이 2차 방정식의 개수들 있잖아. 얘네들이 싹 다 뭐가 돼야 되냐면 유리수일 때만 가능해. 그러니까 개수가 유리수일 때. 개수가 유리수일 때 그때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 그 근의 공식이라는 걸 다시 한번 살펴보면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뭐 이렇게 나오잖아. 맞아? 여기서 이제 루트 앞에 보면은 플러스인 거 하나, 마이너스인 거 하나 있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요거 때문에 플러스가 하나 있으면 마이너스가 하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해하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당연히 루트가 포함되어 있는 근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이거에 근이 3 나왔다고 해서 마이너스 3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이해하지? 그러니까 루트가 포함되어 있을 때 하나가 플러스면 또 다른 건 마이너스로 얘기할 수 있다 라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려면 개수가 싹 다 유리수가 돼야, 그래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근의 공식이라는 것 때문에. 근데 이제 개수가 유리수가 그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개수가 유리수가 아니라면 이렇게 한 근이 플러스면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
이렇게 이따 해볼게. 자, 이거 개수. 이거 뭐야? 무슨 수? 무리수. 얘도 무리수. 얘는 유리수. 그러니까 무리수가 포함되어 있지. 그럼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요거의 한 근이, 자, 이거 인수분해가 되니까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되거든, 인수분해가. 그래서 얘는 x-루트2랑 x 플러스 1은 0이라고 인수분해가 되면서 만족한 x 값은 루트 2 또는 마이너스 1인데 한 근이 루트 2라고 해서 또 다른 근이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지 않았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개수의 무리수가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조건은 여기 있는 개수들이 싹 다 유리수일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돼. 이해하냐? 그치? 이런 게 켤레근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이제 식을 만드는 게 나오는데, 조금 더 활용돼서 나오는데, 뭐냐면 이런 거야. 만약에 이걸로 한번 해볼까? 그냥 x가 4 플러스 루트 10 또는 4 마이너스 루트 10 요렇게 근이 두 개 나왔을 때 이걸 만족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래, 문제에서. 그러면은 아까 우리 그 2차 방정식 만드는 방법을 크게 세 가지로 했었잖아. 그 중에서 몇 번째 거야, 얘는? 자, 우리 첫 번째는 뭐였냐면 두 근을 알 때 만드는 거였고, 두 번째가 중근을 알 때 만드는 거, 세 번째가 두 근의 합과 곱을 할 때 만드는 거였어. 그러면 얘는 뭐겠어? 첫 번째 거지. 그지? 맞지? 첫 번째 거지? 네 번째 거라고 했냐, 지금? 아니, 배운 게 세 개밖에 없는데 뭘 네 번째 거야? 이게 두 근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거야, 첫 번째 거. 그럼 아까 첫 번째 거 할 때 뭐였냐면, 만약에 이제 x가 3 또는 2라는 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을 만들려고 하면 x-3이랑 x-2 이렇게 쓰고 는영 붙이잖아. 요게 첫 번째 거잖아. 요거대로 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를 이거대로 한다고 생각을 하면 x-4 마이너스 루트 10이랑 x-4 플러스 루트 10는 0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만들면 되긴 해. 근데 이제 이걸 전개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복잡하지. 그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개를 해서 만들어도 되긴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뭐가 좀 더 편하냐면 세 번째 방법으로 가는 게 좀 더 편해. 지금 근이 두 개가 나왔긴 하지만 이거를 가지고 두 근의 합을 구할 수 있잖아. 합이 얼마야, 이게? 둘이 더하면? 8. 곱은 얼마야, 곱? 6이지, 6. 16에서 10 빼는 거니까. 알고 있냐, 이거? 4 플러스 루트 10 곱하기 4 마이너스 루트 10. 요거는 이제 합차 공식이라는 걸 이용해서 4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10의 제곱이라서 16 마이너스 10이라서 6인 거예요. 오케이? 6이야. 그러면은 합이 8이고 곱이 6인 2차 방정식을 만들래. 그럼 어떻게 한다고? 합이 8이고 곱이 6인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6은 0.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보다 이게 훨씬 쉽지. 이해하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식 만드는 방법을 크게 세 가지로 배웠어. 그러니까 세 가지를 배웠는데, 첫 번째가 두 근을 알 때고, 두 번째는 중근을 알 때, 그 다음 세 번째는 합과 곱을 알 때란 말이야. 맞아? 그래서 문제에서 두 근이 주어지고 식을 만들려고 하면 1번 가면 되고, 중근 나오고 식 구하라고 하면 2번 가면 되고, 합이랑 곱이 나오고 식 구하라고 하면 3번으로 하면 돼. 이렇게 거의 정해진 건데, 근데 이런 식으로 두 근이 주어지는 경우에서도 이렇게 더럽게 나오면, 그러면 이거를 3번으로 좀 돌아서 가는 게 더 쉽다고. 이해하냐는 말이지? 그렇게 해서 풀면 된다고. 물론 이걸로 해도 풀리긴 풀리는데 이거 전개하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걸로 하는 게 더 낫다고. 됐지? 그래서 요게 이제 식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활용까지 나갈게. 요거까지만 할게. 활용까지 조금 많긴 한데 뭐 방학 때 어차피 뭐 하면 되니까, 그지? 할 수 있잖아. 그지? 다 할 수 있어. 괜찮아. 활용은 근데 내가 딱히 설명할 거는 별로 없어. 원래 딱히 이게 개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앞에서 배웠던 것들을 활용하는 단원이기 때문에 딱히 설명할 거는 없는데, 그냥 활용을 푸는
과정만 좀 설명해 줄게. 어떻게 푸는지. 이건 그냥 예시를 좀 보면서 풀어보면, 뭐 이거 한번 볼까,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긴 하지만 일단 6번 같은 거는 별로 어렵진 않아.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제곱의 합이 221일 때 이 두 자연수의 합을 구하래.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제곱의 합. 그럼 연속하는 두 자연수를 하나는 x, 하나는 x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되지. 맞아? 그럼 이거의 제곱의 합이니까 각각 제곱한 다음에 더한 결과가 얼마라고? 22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거 풀란 얘기야. 이해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활용 문제를 풀 때 그 과정은 첫 번째가 이렇게 미지수를 세워야 돼. 첫 번째가 미지수 세우는 거. 그러니까 미지수 x를 뭘로 세울지. 보통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그거 있잖아. 그런 걸 이제 미지수로 세운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럼 그걸로 미지수를 세우고 나서는 이제 조건에 맞는 식을 이제 작성을 해야지. 그지? 식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요거 만족하는 x값 찾아야 되니까 이걸 이제 풀어야지. 플러스 1에다가 넘기면 마이너스 221. 그럼 계산하면 2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20은 0이니까 2로 다 약분하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10은 0 해서 11하고 10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x값은 마이너스 11 또는 10 이렇게 나오겠지. 풀면. 근데 문제에서 자연수를 했으니까 이거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조건에 맞는 x값을 찾아야지 이렇게.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이 두 자연수의 합을 구하래. 그럼 x가 10이면 그 다음 자연수 뭐야? 11이지. 그럼 둘이 더하라는 거니까 얼마? 21이 답이겠지.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과정으로 푸는 거야. 처음에 미지수 설정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게 식 구하고 그 다음 식을 쭉 풀어서 답을 이제 해를 구해. 해를 찾은 다음에 거기다 마찬가지 조건에 맞는 거. 지금 같은 경우는 조건이 자연수니까 마이너스 11은 안 될 거 아니야. 조건에 맞는 숫자 찾고 그걸로 문제에서 원하는 연속되는 그 두 자연수를 찾은 다음에 더하라 했으니까 답이 21이다 이렇게 쓰는 거지. 이해하냐? 이런 게 이제 활용을 푸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건 중학교 1학년 때도 이제 활용할 때 많이 했던 거라서 똑같이 하면 돼, 똑같이. 그리고 여기서 좀 잘 나오는 것들 몇 개만 조금만 얘기해주면, 일단 너네가 옛날에 배웠던 거 거리. 거리는 뭐 곱하기 뭐야? 속력 곱하기 시간이지, 그지?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이거에 대해서 이제도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소금의 농도 구하는 게 있잖아. 농도는 뭐 어떻게 구하지? 소금, 물의 양 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 그치? 처음 보는 듯한 눈빛인데? 처음 보는 게 아닐 텐데 이게? 아니야? 여기서 소금의 양 어떻게 구해? 소금의 양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지, 그지?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건 이런 거, 이제 이런 거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너네가 좀 어려워하는 거, 원가랑 정가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어려워하는데, 일단 원가는 뭐고 정가는 뭐야? 원가가 뭐야? 그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럼 정가는 뭔데? 그치. 그게 다 줄임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아이, 그지들 진짜. 원가라는 건 이제 만약에 내가 이제 이 분필을 내가 분필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갖다 파는 공장의 사장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내가 이 분필 하나를 만드는데 10원이 든대. 이 10원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 당연히 분필을 만들려면 이런 가루가 필요할 거 아니야. 이 분필 가루가 필요하잖아. 뭐 그런 거부터 해갖고, 그리고 이걸 또 압축하고 뭐 이렇게 공정을 좀 거쳐야 되잖아. 어떻게 만들고 이렇게 동그랗게 또 만들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 공정을 거치는 거를 또 이제 기계가 하니까, 그거를 쓰려면은 전기세도 마찬가지 들 거고, 맞아? 그리고 그 기계를 들여놔야 될 장소도 필요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다 포함해서 이거 하나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다 10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야. 그게 원가야. 오케이? 이해하지? 그 다음 정가는 뭐냐면, 그럼 이걸 봐봐. 이걸 다 만들었어. 이거 하나 만드는데 10원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팔긴 팔아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이걸 팔 건데 이걸 공장에서 팔진 않잖아. 이걸 어디에 그 상점에다 이제 갖다 놔야 될 거 아니야. 이 제품을. 그러니까 거기로 가는 또 이제 운송료랑 막 이런 것도 들겠지, 그지?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원가라고 그냥 생각하면 돼. 이거 만들어서 팔기 전까지, 그때까지 이제 가격, 들어간 가격, 그게 10원이라고 생각하면 돼. 거기서 이제 정가라는 거는 내가 10원, 이거 만드는데 10원의 금액이 들었어. 그럼 이걸 10원에 팔면 돼, 안 돼? 미친놈이지. 그럼 완전 자원봉사 아니야. 맞아?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만들려면 이제 밑에 사람들도 써야 되는데 그 사람들 월급도 줘야 되고 할 거 아니야. 나도 좀 이렇게, 나도 장사를 하는 거니까 얻는 이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정가는 얼마야? 얼마에 팔어? 보통? 더 비싸게 팔지, 그치? 그래서 한 1,000원에 팔았어. 이건 사기꾼이 맞아. 이건 원가가 10원인데 이거 몇 배, 100배를 파는 건 이건 사기꾼이 맞아. 이런 건 사기꾼이야. 보통 이제 뭐 이게 그냥 물론 이제 물건이나 뭐에 따라 다르긴 한데 보통 그냥 음식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원가의 한 30% 정도? 그렇게 해서 한 이익을 이제 설정한다고 하더라고. 아무튼 뭐 그냥 이건 좀 다르긴 할 텐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기꾼이지. 아무튼 1,000원에 판다고 해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가 얻는 이익이 얼마야? 990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1,000원에 팔았어. 내가 1,000원을 받고 이걸 팔았어. 그러면은 여기서 내 순이익은 이거 만드는데 10원은 들었으니까 그걸 빼서 나온 금액인 990원. 이런 게 순이익이 되겠지. 맞아? 그런 게 이제 이거 정가랑 원가 뭐 이런 거의 관계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런 게 원가. 그러니까 물건을 만드는데 그냥 드는 순수 비용. 그런 걸 원가라고 하고, 그 다음 정가라는 건 이제 판매 가격. 말 그대로 이제 정해진 가격 뭐 그런 거 생각해도 돼. 그러니까 판매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익이라는 건 또 이제 정가에서 원가를 빼야 그래야 나오는 게 이익이지. 됐어?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정가를 또 정할 때 너네가 이제 보통 그런 거 많이 보는데 몇 퍼센트 인상, 뭐 몇 퍼센트 인하, 아니면 뭐 할인 뭐 이런 말이 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그냥 초콜릿이라고 할게. 100원짜리 초콜릿을 이게 가격을 좀 올리려고 해. 가격을 좀 올릴 거야. 근데 내가 이걸 얼마큼 올리려고 하냐면 그냥 단순히 몇 원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이 100원짜리에 10%만큼 올릴 거래. 그러면 얼마에 팔겠다는 얘기야? 10%. 110원에 팔겠다는 얘기지. 이렇게. 100원에 대한 10%야. 그러니까 100원에 대한 10%라는 건 100에다가 100분의 10을 곱하는 거잖아. 이게 100원에 대한 10%란 말이야. 맞아? 계산하면 얼만데? 10원이지. 그러니까 10원을 더 올려서 팔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110원에 팔겠다는 얘기지. 이해하냐? 그러니까 이 110원이라는 거는 어떻게 탄생된 거냐면 100원 더하기 10원이 된 거고 이 10원이라는 거의 정체가 이 100원에 대한 10%. 그래서 100분의 110으로 만들어진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 있는 100이랑 100을 묶어주잖아? 요걸 100으로 묶어주면 1 플러스 100분의 10. 요걸 원래 100원에다가 곱해주면 그러면 10% 인상된 가격이 나온다고. 오케이?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물건의 그 가격에 몇 퍼센트의 금액을 인상을 해서 팔 거다라고 하면 그 인상된 가격은 1 플러스 100분의 그 퍼센트를 곱해주면 인상된 가격이 나와. 예를 들어서 3,600원짜리 어떤 물건을 내가 20% 인상해서 팔 거래. 그럼 여기다 얼마를 곱하라고? 1 플러스 100. 여기는 정해진 거야. 1 플러스 100은 정해진 거야. 분의 뭐야? 20% 올린다 했으니까 그 20을 써주면 된다고. 그러면 인상된 가격이 나와. 오케이? 3,600원을 곱해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3,600원이라고 하면 어떤 물건의 가격이 3,600원이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지우개를 3,600원에 팔고 있어. 그 이거를 한 20% 올려서 팔 거야. 그러니까 이번부터 이게 장사가 잘 돼갖고 가격을 좀 올리려고 하는 거야. 한 20% 정도 올릴 거래. 그럼 여기에다가 이 3,600원의 가격에다가 1 플러스 100분의 그 20% 있잖아. 20%. 그 20을 곱해주면 인상된 가격이 나온다고. 얼마로 인상되는 거지.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 계산 때리면 5분의 1에다가 5분의 6? 5분의 6 곱하기 3,600이야. 그럼 5로 나누면 5, 7, 35, 5, 7, 35, 5, 20, 720? 맞지? 6 곱하면 0, 6, 22, 6, 7, 42, 4,320원. 4,320원에 판다는 얘기지. 이게 되냐? 이 가격이?
그럴 수도 있겠지, 당연히. 지금이야 사실 내가 이제 좀 딱 떨어지게끔 좀 세팅을 잘해서, 내가 워낙 잘하니까. 잘해갖고, 이렇게 해서 나온 건데, 이게 만약에 애매하게 한 37% 이렇게 돼버리면 되게 좀 더럽게 나오기도 하겠지. 그러니까 소수점이 나올 수도 있겠지,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지. 나올 수 없나? 나올 수 있지, 당연히. 아무튼 그건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아무튼 이렇게. 알지? 그래서 어떤 퍼센트 인상한다라고 한다고 나오면, 그러니까 어떤 퍼센트에 대한 인상이라고 나오면 이렇게 1 플러스 100분의 그 퍼센트를 곱하면 된다고. 근데 만약에 그냥 내가 단순하게 그냥 3,600원에서 그냥 한 400원 올려볼까? 라고 하면 그냥 플러스 400원 하면 되지. 그치?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야 돼. 퍼센트 인상인지 그냥 몇 100원을 더해서 인상하는 거지. 그거를 잘 봐야 돼. 그러면 퍼센트 인하는 어떻게 하면 돼? 인하. 얘는 퍼센트 인상이잖아. 퍼센트 인하. 가격을 낮추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여기를 뭘로 바꾸면 돼? 마이너스로 바꾸면 되겠지. 그렇게. 그래서 이 퍼센트에 대한 인상, 인하는 알고 있어야 돼. 이건 나중에도 계속 나온다. 고등학교 올라가도 계속 나오니까.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뭐 보통 이제 활용 쪽에서 나오는 게 되게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그 중에서 일단 공식으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이런 거. 거리랑 농도랑 소금의 구하는 거, 원가, 정가, 그 퍼센트, 그런 거. 그런 것들은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알았지? 아니, 참아. 그래서 이렇게 어차피 끝났는데 뭐.